이번에는 우리 그 ERP 교재 788페이지에 회계관리 1급 6회 실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오른쪽 하단에 데이터베이스 툴, 오른쪽 하단에 로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툴, 데이터베이스 복원, 다른 백업 폴더 복원 선택하시고 D 드라이브에 ERP 물류관리 1급 2020 프로그램 백데이터에 20년 6회 기출문제 풀 백데이터가 압축이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6회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되시면 ERP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짝수 회차일 때는 회사명이 해결급 회사 A고요. 아니 홀수 회차일 때는 홀수 회차일 때는 해결급 회사 A고 짝수 회차일 때는 해결급 회사 B예요. 해결급 회사 B 6회니까 사원 코드는 김은찬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21년이 아니죠. 20년 6회 해결급 실무. 윈도우 날짜는 여기 시험 본 날짜로 바꿔주는 게 연습할 때 제일 좋고요. 그 회계는 그 윈도우 날짜에 크게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조회만 이게 더 편하게 하느냐, 편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 다른 또 그 ERP 시험은 윈도우 날짜에 영향받는 메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윈도우 날짜를 바꿔주고 연습하는 게 일단 낫다는 거 참고로. 첫 번째 회계 기본 정보 관리 1번.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 지출이 발생해서 전표 입력 시 증빙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은 얘는 이제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가야 돼. 계정 과목 등록. 회계관리 모듈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에서 더블 클릭, 회계관리 모듈, 기초정보관리 계정 과목 등록 더블 클릭하셔서 쭉 내려가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비교통비 81200 여비교통비 클릭해 보시면 증빙 필수 입력 여부 있죠? 있어요? 증빙 필수 입력 여부? 차변 필수? 그 여비교통비는 필수네, 증빙은. 수도광열비 선택이죠. 그지? 수도광열비 선택. 교육훈련비 차액은 선택. 도서인쇄비 차액은 선택. 그래서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은 여비교통비만. 이해 갔을까요? 여비교통비만. 답은 1번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계정 과목 등록.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긴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러 나왔어요.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
조회 구분을 해계로 하시고, 조회 구분을 해계로 하시고, 등록된 고정자산, 등록자산 상각 방법은 2번 월할상각,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할 때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 입출금 전표 여부는 0번 사용하지 않는 거네, 그지?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이 입출금 전표 입력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음.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 예. 여기 유형 설정의 5는 5자리라는 거야. 거래처 코드 5자리. 5자리 자동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0번은 사용하지 않는 거고 3은 그 거래처 코드가 3자리로 5는 5자리로 10은 10자리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할 때 관리항목의 사용부서별로 예산 통제한다. 예산 통제 구분은 1번 사용부서 사용부서.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김문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회계 입력 방식은 사원 등록에 나와요. 사원 등록. 회계 입력 방식은 사원 등록.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하셔서 김문찬 사원이 회계팀이기 때문에 그냥 회계팀으로 조회하시면 되고 만약에 회계팀 말고 다른 팀도 조회할 때는 여기 부서를 딜리트로 지우고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회계팀 말고 다른 팀의 회계 입력 방식도 물어볼 때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부서를 지우고 조회하시면 되고 김은찬의 회계 입력 방식이 뭐예요? 수정이죠, 수정. 수정. 수정이 제일 높은 겁니다. 모든 점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수정은 승인 점표에 대해서도 삭제가 가능하다. 그죠? 모든 점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대처 차익이 없는 점표를 입력할 때 승인 상태로 저장이 되고, 그 점표 입력 방식이 수정이나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처 차익이 안 맞을 때는 미결로 떠요. 미결로. 그러니까 맞는 것은 3번이고 어제 풀 때 나왔던 문제도 이것도 그지? 승인 점표를 수정할 때 점표의 승인 해제 후 수정할 수 승인 해제 후 수정하는 것은 점표 입력 방식이 뭐일 때 승인일 때죠. 그지? 승인 해제 후 수정할 수 있는 건 점표 입력 방식이 승인일 때 3번이 맞는 거고 재무회계 프로세스의 이게 4번. 더전 본점의 2020년도 3분기 중 외상매출금 증가의 가장 큰 거래처는 거래처를 물어보니까 거래처 원장. 거래처를 물어보니까 거래처 원장. 회계관리 모듈에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중간에 거래처 원장 가셔서 본점이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기표 기간은 3분기 중이네. 3분기 중 3분기는 3, 4분기 7월부터 9월까지 2020년도 확인. 어떤 거래처인지 모르니까 1번 거래처부터 99806 거래처까지 외상매출금 잔액이 외상매출금 있는 조회하시면 그러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조회했기 때문에 7월 절에 발생한 것은 무슨 이월로? 전기 2월로 불러오고 7월부터 9월까지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그지? 예, 증가는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 감소는 외상 매출금 해소하는 거. 말 그대로 잔액은 잔액. 잔액. 그 외상 매출금 증가의 가장 큰 거래처. 외상 매출금 증가가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디예요? 하진테크죠? 하진테크. 예, 3분기 중 1억 9,87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답이 4번 하진테크고 5번 5번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고정산 등록 메뉴에 입력한 후 지금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풀면서 등록하는 거 처음 나왔네. 다 조회해서 조회 그지? 예, 등록한 후 등록 메뉴 입력한 후 해당 입력자서의 단기 일반 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고정자산 등록 가서 등록을 하래요. 예, 고정자산 관리, 회계 관리에, 예, 고정자산 관리에, 예, 고정자산 등록에서 더블 클릭, 예, 회계 단위는 본점이고요. 예, 자산 유형은 플러스 키 눌러서 비품, 비품 더블 클릭. 그래서 네 번째 칸에다가 비품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코드는 21203, 자산명은 복합기. 취득일은 2020년 12월 1일. 엔터. 취득원가는 2,400만 원. 이번 연도에 2020년도가 이번 연도죠. 여기선 지금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전기만 상각 누계액은 없고, 예,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 그러면 이번 연도 상각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40만 원이란 얘기죠, 그지? 40만 원. 예, 취득 수량은 여기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취득 수량 하나, 예, 경비 구분, 예, 800번대. 예, 관리부서는 회계팀. 어쨌든 이번 연도 상각비는 얼마다? 40만 원이고 밑에 한 번 더 나오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취득금액 밑에 단기 상각비는 4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갔을까요? 음, 단기 상각비는 40만 원. 답은 예, 2번이고요. 요거 그 다음 패드 눌러서 저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금액만 그냥 확인하면 돼요. 꼭 저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6번. 버전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중 강주 공장에서 매입한 상품의 총액은 얼마인가? 강주 공장에서 매입한 상품의 총액? 상품의 총액. 관리 항목 원장에 한번 가볼까요? 전표 정보 관리에 관리 항목 원장 가셔서 본점이고 관리 항목은 플러스 눌러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 내역은 강주 공장.
3분기 중이니까 달력 눌러서 3, 4분기 2020년도 계정별에서 계정 과목은 상품, 상품으로 조회하시면 강주공장에서 매입한 상품, 매입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 조회했기 때문에 전기월은 7월 전에 발생한 금액이고, 그치? 전기월은 단기 증가가 7월부터 9월까지 증가한 금액, 단기 감소는 7월부터 9월까지 나간 금액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강주 공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답이 3번이고 여기 이제 관리 항목 원장. 오늘까지 하면서 관리 항목 원장은 처음 나왔네. 그치? 처음. 7번. 7번. 다음 중 도전 본점의 바드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바드럼에 대한 거 물어보니까 바드럼 명세서 바드럼에 대한 거니까 바드럼 명세서 자금 관리 있어요. 자금 관리. 자금 관리에 바드럼 명세서 들어가셔서 그냥 조회해서 본점 달력 눌러서 그냥 올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조회하시고 만기일이 6월 31일인 만기일이 6월 30일인 어음이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고 2020년 발행된 어음 중 부분 할인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행일자. 부분 할인은 부분 처리 내역조회. 부분 할인은 부분 처리 내역조회에 가셔서 본점. 발행일은 2020년. 달력 눌러서 올해 2020년 하고 부분 할인 및 부분 결제, 부분 분할 배서. 여기서 부분 할인만 확인하면 되니까 부분 결제나 분할 배서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회. 그래서 검색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부분 할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요거는 다시 어음조에 한번 가보시면 그 어음 번호 있어요. 어음 번호. 자가 해서 뒤에가 00002로 끝나는 거. 0002로 끝나는 게 지금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중간에 33 들어간 거. 중간에 33 들어간 공이 만기가 6월 30일이고 오른쪽에 어음조의 내역 가보시면 만기 결제. 그지? 처리구분 만기 결제 되었고 20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중 만기 금액이 가장 큰 어음의 거래소는 하진테크이다. 그러면 그럼 만기일별로 조회 한번 해볼까요? 만기일별 들어가서 본점 만기가 2020년도니까 올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고 조회. 그래서 만기일별 조회하셔서 만기 금액이 가장 큰
그죠? 하진테크네, 하진테크 1억 원. 이해갈까요? 하진테크 1억 원. 그래서 7번 답은, 예, 1번이 틀린 거고, 7번 답은 1번이 틀렸고, 8번. 다음 중 도전 본점의 2020년 6월 30일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6월 30일에 거래 내역만 물어보면 일개표, 일개표. 예, 전표 및 장부 관리에 1월개표 가셔서, 예, 1개표 선택하시고, 본점, 달력 눌러서, 예, 6월 30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조회하셔서, 원재료, 재고자산에 원재료, 100만 원의 타계정 대체 출고했다. 원재료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봐요. 원재료에서 이게 더블 클릭하면 그 계정별 원장에 연결되거든요. 이 원장 조회가 계정별 원장인데, 예, 6월 30일 날 무슨 대체했어요? 여기 100만 원. 타계정 대체했죠. 대변에. 이해할까요? 이렇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더블 클릭하면, 이거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1월계표에 더블 클릭하면 분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변의 원장.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는 접대비율에 186만 원 지출했다. 예,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순인데 쭉 내려가면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접대비는 얼마 지출했어요? 33만 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86만 원이 아니라 33만 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세금과 원가. 세금과 원가가 160만 원인데 전에 현금으로 지출했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120만 원인데 이 금액 중 20만 원은 무슨 지출했다? 현금 지출했다. 그지? 1월계표의 차별 현금 거래는 현금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8번 답은 2번이 틀렸고요. 9번.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영업부에서 사용한 통신비 계정의 예산 집행률은 얼마인가? 이거 예산 실적 현황이죠. 예산 실적 현황. 예, 집행률 확인하는 것은 예산 실적 현황. 그래서 예산 관리에 예산 실적 현황 가셔서 부서별에서 부서는 플러스키 눌러서 영업부, 영업부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조회하신 다음에 통신비, 통신비의 집행률은 몇 프로예요? 6월 한 달 동안이구나. 여기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6월. 6월. 2020년 6월. 근데 왜 안 나오지? 2020년 6월. 6월. 영업부. 영업부.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조회. 여기는 나오네.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75%죠. 6월부터 6월 했기 때문에 누계하고 당월이 같아요. 누계하고 당월이.
75% 3번. 그럼 이거 왜 오래 했을 때는 전혀 안 나오지? 오래 했어도 나올 것 같은데. 아, 오래 했을 때 여러분들 그 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한번 들어가 봐요. 잠깐 설명 좀 해보게. 예, 올해 선택해서 20년 1월부터 12월 들어가시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1월부터 12월 조회했을 때 당월의 의미는 맨 마지막 달 12월 달 얘기하는 거야. 당월의 의미는. 당월의 의미는. 그 다음에 누계는 1월부터 12월을 조회했으면 1월부터 12월 다 합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다 합치면 통신비는 몇 프로만? 7%만 예,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이거 참고하시고 10번 2020년 도전 본점에서 사용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지출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계정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지출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계정은 요것도 아마 총계정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총계정 원장.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총계정 원장 가셔서 아닌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총계정 원장에서 안 될 것 같은데 판매비와 관리비 중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지출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계정은 여기서 계정 과목별로 조회를 해야 되는구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관광비, 차량유지비, 일별, 월별.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조회를 하지? 음, 저기가 볼게. 기간별 손익계산서. 내가 가는 데가 틀린 것 같아. 기간별 손익계산서. 별삼이 재무제표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가셔서 예, 반기별, 본점, 본점이고 예, 상반기, 하반기 계정별에서 조회. 그 손익계산서기 때문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증감률 나오네, 그치? 증감률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11% 증가했고 예, 여비교통비가 24% 증가했고 수도관열비가 164% 증가했고 차량유지비가 마이너스 2% 감소했어요. 그래서 예, 하반기에 지출액의 증가의 가장 큰 계정은 예, 수도관열비. 여기는 예, 기간별 손익계산서 기간별 손익계산서고 예, 11번 버전 본점의 2020년 상반기 중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가장 큰 일자는 언제인가? 그러면 가장 큰 일자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총계정원장 이건 총계정원장이 일별로도 되고 예, 월별로도 됩니다. 비교가 그래서 총계정원장 들어가셔서 일별이 있고 월별이 있어요. 일별 본점에서 기간은 상반기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정 과목은 예, 외상매출금 예, 조회하시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예, 차변은 외상매출금 증가한 금액, 대변은 외상매출금 해소한 금액. 그래서 해수액이 가장 큰 달 1월 31일은 2억 2천, 3월 30일은 9,100,
5월 30일은 2억 100. 6월 30일은 1억 2,500이니까 가장 많이 해소한 날짜는 1월 30일이네요. 그지? 2억 2천. 그죠? 2억 2천. 답이 1번이고요.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1별. 12번. 12번. 더 좋은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0년 매월 27일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고정자금 등록인가? 일자별 자금 계획의 고정자금 등록. 자금 관리,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에 2월. 본점 계획 연호는 2월. 내가 그냥 2월을 치는 게 낫네, 2월.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고정자금. 오른쪽 상단에 고정자금 보시면 27일. 매월 27일마다 고정자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일반 직원경비 지급, 그지? 직원경비 지급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매월 27일마다 고정자금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100만 원이라는 얘기고 7일날 나가고 20일날 나가고 25일날 나가고 이런 뜻이잖아. 그지? 고정적으로. 13번. 여기는 고정자금 등록이 아니라 고정자금이죠. 그냥. 그지? 고정자금. 13번. 더 좋은 본점은 2020년 9월 30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2020년 11월 30일에 주식 2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다. 본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얘는 전표 입력을 조회를 해야 되죠. 그죠? 전표 입력. 전표 입력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유가증권 명세서로 가면 안 되고 유가증권 명세서는 그 날짜에 합쳐진 거까지 보여주는 거라서 전표 입력에 9월 30일 가셔야 돼. 전표 입력은.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전표 입력에 9월 30일 가셔서 유가증권 9월 30일 거래 중에 유가증권 찾았어요?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보시면 금액이 300만 원이고 수량이 몇 주에 몇 주? 300주. 여기 액면가액 보면 안 돼? 그지? 액면가액은 액면가액인 뿌려서 지금은 액면 단가나 취득 단가나 같은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면가액을 보면 안 되고 취득한 금액 300만 원을 300주 나눠주면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취득 단가하고 액면가가 같은 겁니다. 그지? 만 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실제는 주당 얼마씩 처분했어요? 12,000원씩 처분했지. 그지?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 남아? 2,000원씩 남아요. 근데 몇 주 처분했어요? 200주. 그러면 200주 처분했으니까 40만 원의 처분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5만 원 들어갔으니까 처분이익에서 차감해주면 이익은 얼마만 남는 거예요? 35만 원만 남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장부 단가가 만 원, 처분 단가가 12,000원, 주당 2,000원씩 남아서 200주면 40만 원인데
수수료가 들어간 만큼은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그지? 그래서 4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처분 이익은 35만 원이 되는 거고 14번 보존 본점은 법인세법의 업무용 승용차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명세서를 불러오기 해서 작성한 후 2020년 보존 본점에서 차량 번호 50마 0215 차량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음, 업무용 승용차 관리, 회계관리 모듈의 업무용 승용차 관리 가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관리용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 2000 본점에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에 선택되어 있고 명세서를 먼저 조회하기 한 다음에 불러오기에 그럼 불러와지나요? 불러와지고 손금 불산입 계산 가셔서 본점이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불러와야 된다는 얘기 명세서를 조회 기간은 이번 연도 차량 번호는 플러스 키 눌러서 50마 0215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조회 하시면 총 사용 금액이 1,081만 원인데 송금 불산입한 금액이 81만 5원이고 송금 산입 합계가 999만 9,995원이래요. 이해할까요? 그래서 답이 14번 답은 2번이고요. 2번이고 얘는 명세서를 먼저 불러오기를 해야 된다는 거 명세서 그치? 얘를 이제 1차적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계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송금불산입 계산 15번 세무회계 프로세스에 지금 이제 재무회계가 끝나면 바뀌죠. 그지? 사업장이 바뀝니다. 도전 지점의 2020년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노고화 됐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노고화 됐다가 다시 들어가시고 부가세 예정신고 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 물어보니까 얘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야 돼. 부가세 신고서 회계관리 모듈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도전 지점 사업장은 도전 지점 1기 예정이니까 달력 눌러서 1, 4분기 2020년도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불러오기 이해하셔서 일단은 세금계산서 수치본이 있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액합계표가 부속서류가 돼야 되고 첨부서류가 가세 세금계산서 발급본이 있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액합계표도 제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16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도 제출해줘야 되고 그럼 답은 4번이네 4번 그치?
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별 세액 명세서, 여기가 그 사업자 단위면, 여기가 사업자 단위면 사업장별로 안 나와요. 사업자 단위면. 여기가. 또는 그 시스템 관리. 아, 여기서 그냥 봐도 되는 거나 그 밑에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죠. 그지? 음. 저기를 한번, 여기를, 사업장별에서 안 되겠구나. 어쨌든. 저기로 가봐.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에, 이 시스템 환경 설정에 조회 구분에서 회계 가져서, 어, 부가가세 신고 유형, 31번 부가세 신고 유형 보시면 0번 사업장별 신고로 돼 있잖아. 그지? 예, 사업자 단위 신고 아닙니다. 이해갈까요?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15번 답은 예, 4번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 모든 그 부가세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의 교부의 수치를 다 어디서 본점 및 주소모에서 하는 겁니다. 그치? 16번. 다음 중 도전 지점의 2020년도 이익이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의 건수와 공급가액. 그래서 이 예정 신고 누락분의 건수를 물어보는 것은 매입 매출장. 매입 매출장. 그냥 예정 신고 누락분만 물어보면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예, 건수를 물어봤을 때는 예, 매입 매출장 들어가셔야 돼요. 매입 매출장. 회계관리 모듈에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예, 매입 매출장 가셔서 신고서 기준, 매입 매출장의 신고서 기준 가셔서 예, 사업장은 더 좋은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확정이니까 달력 눌러서 이익이 확정이면 4분기에 2020년도 그 다음에 조회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가면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라고 있어요. 그치?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를 예,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가세 매출 한 건, 가세 매입 한 건이네. 그치? 근데 매입에 대한 거 물어봤으니까 몇 건이야? 한 건이죠. 그치? 여기 보면 가세 매출 한 건, 가세 매입 한 건, 그래서 매입은 한 건, 예, 공급가액 물어봤으니까 400만 원. 400만 원. 그래서 16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16번 답은 1번이고, 됐어요? 17번. 17번. 더 좋은 지점의 2020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행한 매출 계산서. 음,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래처 거래한 건수 공급가액 부가세는 예,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 계산서에 대한 거래처 거래한 건수 공급가액은 계산서 합계표예요.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그러면 부가가세 관리에 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사업장은 예, 도전 지점 1기 예정이니까 1, 4분기에 2020년도 매출, 구분을 매출 계산서면 매출, 매입 계산서면 매입, 매출, 조회.
이해하시고, 음, 전자계산서 분이 한 건, 전자계산서 외에는 없고, 그지? 없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 보면 이제 합계가 나와 있어. 합계가 전자가 한 건, 전자 외에는 없고, 그지? 그래서 한매입니다. 한매. 17번 답은 1번이고요. 17번 답은 1번이고, 18번. 18번. 더 좋은 지점의 2020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의 면세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얘는 부가세 신고서. 가세 표준. 네, 여기로 가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의 가세 표준. 자, 부가세 신고서의 일개합정이니까 지점이죠, 지점. 더 좋은 지점에 발령 눌러서 일개합정이면 2, 4분기 2020년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불러오기 이해하시고 그리고 블록이 옆에 보시면 가세 표준이라고 있어요. 그지? 가세 표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우리 가표 명세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세 표준 누르면 가세 표준 명세 있고 그 밑에 무슨 수익 금액? 면세 수익 금액 1억 5천만 원 있어요. 면세 수익 금액은 면세품을 팔아서 번 돈 이런 뜻이야. 면세품 매출에 1억 5천이고 이 1억 5천만 원 중에서 계산서 발급한 건 얼마예요? 1억 5천 중에 계산서 발급한 건 1억 4천인 거죠, 또, 그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계산서 발급할 수 있고, 신용카드 대출서 발행할 수 있고, 현금에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면세 수익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 18번 답은 3번이고요. 18번 답은 3번. 19번. 19번. 더 좋은 지점의 2020년 2기 부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행한 매입거래 중 공급가액 합계에 가장 적은 세무 구분은 매입거래 중 공급가액 합계액이 가장 적은 세무 구분. 요거는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 가시면 그 유형별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 구분별로. 그 메인 매출장에 세무 구분별로 가셔서 지점, 더 좋은 지점, 신고 기준일은 2기 예정이니까 달력 눌러서 3, 4분기 2020년도 확인하시고 조회. 이렇게 하면 다 묶어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예, 출력 구분. 출력 구분을 매입을 선택하시고 세무 구분을 가세 매입으로 조회하셔서 가세 매입의 공급가액은 2억 4,850, 2억 4,850. 그 다음에 면세 매입은 100만 원. 면세 매입은 100만 원. 그럼 면세 매입보다 작은 게 있는지 보면 되겠네. 그지? 수입. 수입은 4천.
그 다음에 카드 매입. 카드 매입은 655만 원이니까 면세 매입이 제일 작네요. 그지? 면세 매입이. 그래서 19번 답은 2번입니다. 19번 답은 2번. 이거는 21번부터 27번까지 해서 조회를 하면 소개로 할 수 있긴 있네. 21번부터 27번으로 조회를 하면 소개로 나오네요. 가세 매입은 2억 4,850, 면세 매입은 100. 그 다음에 이 매입 불공제 4천, 수입이 매입 불공제도 4천, 수입도 4천, 카드 매입은 655만 원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참고하시고 20번 보존 지점의 2020년도 이익이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차량 운반구의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차량 운반구의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얘는 그 감가상각 자산 등 취득 명세도 들어가야 되겠네. 차량 운반구가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그지? 예, 부가가치세 관리에 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도 가져서 사업장은 거존 지점 이익이 예정이니까 달력 눌러서 예, 3, 4분기 2020년도 조회 그 다음에 불러오기 이해하시면 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네요.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예, 600이고 그래서 20번 답은 예, 3번이고요. 20번 답은 3번이고 됐을까요? 21번 보존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해서 제조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다. 2020년 상반기 준 예, 제조 경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 어디인가? 예, 프로젝트별로 제조원가 보고서를 보려는 걸 예,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예,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셔서 예, 도전 본점에 프로젝트별 상반기 중 재정 경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을 물어보니까 프로젝트 옆에 플러스 키 눌러서 전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줘요. 전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코드 옆에 있는 체크박스 클릭하셔서 전체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기간은 상반기 중이니까 달력 눌러서 예, 상반기 2020년도 하고 조회 확인하시고요. 제조경비를 비교하시면 가장 많이 제조경비 발생한 공장이 무슨 공장이에요? 대전 공장이죠. 대전 공장. 그래서 21번 답은 4번이고 예, 22번 더 좋은 본점에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원재료를 타계정을 대체한 금액은 얼마인가? 음, 얘는 예, 원가 보고서 음, 원가 보고서의 본점이고 예, 12월 31일 기준 조회 눌러서 확인. 그럼 원재료비의 타계정 대체액이 12월 30일에 기준으로 얼마예요?
12월 30일의 기준의 의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얘기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150만 원이죠. 자, 22번 답은 2번이고, 23번. 23번. 더 좋은 본점의 원재료 매입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기간별 원가 보고서, 기간별 원가 보고서 가셔서 반기별, 본점의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 계정별로 조회하셔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원재료 매입액 감소하였는가? 2억 6,055만 원에서 2억 1,100. 55만 원에서 2억 1,100. 만원 빼주면 4,955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 말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 어디 갔었지? 관리항목 원장 갔었구나, 아까 전에. 관리항목 원장으로 한번 가봐요. 전표미 장부관리에, 아닌가? 관리항목 원장. 아닌데. 아까 우리 어디서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때는 그 증감률 나왔었는데. 24번. 더 좋은 본점에서 2020년 1월 30일에 기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30만 원이라면 기초원가는 얼마인가? 제조원가는 모두 직접원가이다. 여기 직접원가는 우리 아까도 봤지만 누구하고 누구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만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결산자료에서 본점에 1월 30일의 기준이니까 달력 눌러서 1월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해서 재료비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130만 원 넣어주면 원재료비가 5억 1,925만 원 나와요. 그 5억 1,925만 원이 이게 이제 직접 재료비고, 그 다음에 농업비, 직접 농업비가 3,375만 원. 3,375만 원 더하면 5억 5,300만 원을 직접 원가로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24번 답은 4번입니다. 24번 답은 4번 결산자료 입력. 그 다음에 25번. 더 좋은 본점에서 2020년 1분기 결산 시 제조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감가상각비 총액은 얼마인가? 20년 1분기 결산 시 제조원가 보고서에서 계상할 감가상각비 총액. 이거 감가상각비 현황 가야 되는 거죠. 그지? 감가상각비 현황. 감가상각비 현황. 감가상각비 현황은 고정자산 관리에 예, 고정자산 관리에 감가상각비 현황 가셔서 본점이고요. 경비 부분은 제조원가니까 500번대 제조경비. 그 다음에
기간은 1분기니까 1사분기 2020년도 하고, 예, 조회하시면, 예, 단기 감가상각비가 기계장치하고 차량 운반구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212만 4,506원이고요. 212만 4,506원. 하단에 나와 있는 거는 기계장치 클릭하면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내역, 차량 운반구 선택하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2020년도 회계관리일급 6회, 6회에 대한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